붕대로 칭칭 감긴 고의 자화상. 왼쪽 귀가 잘렸거든요. 그림은 오른쪽인데 이 초상화 거울을 보고 그린 겁니다. 고의 귀를 둘러싸고 누가 왜 잘랐는지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해요. 설명 전 먼저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죠. 고흐는 1888년 2월 파리에서 남프랑스 아를로이주에 했어요. 동생 태우야, 돈 좀 빌려줘. 2층짜리 노란 집이 좋겠어. 화가들을 모아 공동체를 설립할 거야. 일본 문화에 빠져있던 고흐, 우키요에서 본 일본을 하와이처럼 따스하고 밝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또 일본의 화가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더욱 발전적인 그림을 그려낸다고 오해합니다. 자신도 공동체를 꾸리고자 나름 일본과 가장 비슷했던 아를로 내려온 거죠.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고흐의 예민한 성격 탓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태우, 후원금을 대가로 고갱을 초대하죠. 그렇게 10월 말 둘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물론 2개월 만에 파국, 잘린기가 마지막 발단이 되었어요. 함께 지내는 2개월 동안 둘은 질릴 정도로 싸웠습니다. 왜냐, 성격도 생활 패턴도 너무 달랐거든요. 고갱은 어릴 적 해병으로 복무한 적이 있어요. 파리 증권회사에서 11년 동안 중개인으로 일하였고요. 돈 관리가 철저하고 항상 각 잡힌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성격은 과묵하고 필요한 말만 했어요. 고흐는 정반대, 일단 말하는 걸 좋아해요. 먼 곳에 사느라 못할 땐 편지를 쓰죠. 생전 친구들과 태우에게 보낸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책까지 출판할 정도입니다. 살림하나 제대로 할 줄 몰랐고 태우가 돈을 보내면 바로 다 써버릴 정도로 긍정감각도 없었어요. 지켜만 봐도 답답했죠. 고흐는 흥분을 하면 엄청나게 다다다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의 다툼은 고흐의 정신병 탓에 심해졌고 귀사건이 팡! 고갱 노란 집을 떠나 후다닥 파리로 올라옵니다. 뒤는 고흐가 직접 잘랐다는 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고갱은 고흐와 심하게 싸우고 집을 나섭니다. 홍등가의 매춘부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내가 들어옵니다. 성이 잔뜩 난 고흐? 다짜고짜 종이를 줘요.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는 신문기사. 둘은 전부터 범인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잡힌 거죠. 그래도 그렇지 타이밍이 좀... 싸울 때마다 고갱은 화를 내며 떠날 거라고 소리치는데 고흐는 굴에 어디 떠나봐? 받아치면서도 진짜 고갱이 파리로 갈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진짜 파리로 가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결국 이곳까지 찾아온 거죠. 명분도 없이 그냥 올 순 없잖아요. 신문은 고갱을 볼 핑곗거리에 불과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고흐는 유각을 찾아가 라셀이라는 직원에게 소중히 간직하라며 봉투를 하나 건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귀? 사건을 조사하러 경찰이 방문했고 친하게 지내던 우체국 직원 조셉 룰랭, 불이 나게 고흐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고갱은 전보를 쳐서 태호를 불렀고요. 왜 하필 귀야? 고갱이 그린 고흐입니다. 전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고흐는 보자마자 화를 냈어요. 귀가 너무 이상하다고요. 마음에 담아두었나봐요. 귀는 라셀에게 주려던 게 아니에요. 고갱이었죠. 이날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에게 전한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령 떠나도 잊지 말라는 마음에서 귀를 잘라 건네었어요. 귀는 얼마나 잘렸냐고요? 당시 고흐를 치료하던 인턴의사 펠릭스 레이가 남긴 자료를 살펴볼까요? 귀는 점선을 따라 잘렸고 뒷볼만 남아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완전 버싹이에요. 동생 태호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태우가 약혼한다는 편지를 받고 불안감이 인해 발작을 일으켜 귀를 잘라낸 거죠. 고흐는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연약했습니다. 태우가 결혼을 하면 자신에게 혹시라도 지원이 끊길까봐 걱정하다 폭발해버렸어요. 2008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두 예술학자 한스 카우프만과 리타 빌데간스는 고갱이 잘랐다고 주장합니다. 고흐가 훗날 태우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에요. 고갱은 노란 집방에 있는 펜싱 마스크와 장갑을 달래며 시끄럽게 요구했어. 펜싱을 좋아하던 고갱, 장비를 아를까지 가져갔어요. 고갱과 고흐가 싸운 날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화난 고갱이 무얼 집어들었을까요? 펜싱칼. 아이쿠, 기가 잘려버린 거죠. 고흐가 고갱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보세요. 너는 침묵하고 있구나. 나도 그럴게. 고갱이 사고 당일 고흐를 내버려두고 혼자 파리로 떠났다는 점, 지인들에게 노란 집에서 옷가지를 보내달라면서 펜싱건만 언급이 없었다는 점까지 충분히 의심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칼은 롱강에 버렸다고 해요. 고은은 고갱을 좋아했습니다. 그를 감싸기 위해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사에 기억 안 나로 일관해요. 라셀에게 길을 건넨 이후 고갱에게 이 사건 절대로 잊지 마. 난 널 용서할 거야. 경고 차원이었어요. 고은은 치료를 끝내고 노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홀로 쓸쓸히 자화상을 그리죠. 담담한 표정이 더욱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누가 잘났다고 생각하나요? 고흐? 고갱? 살점을 자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독재 압생트를 진탕 마셨기에 가능했던 걸까요? 당신의 인생작품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꼭 잊지 말아주세요. 빠잉!